세상 최고의 맹수 대격돌. 속도면 속도, 힘이면 힘. 어느 것 하나 둘째 가라면 서러운 맹수들의 비밀을 파헤친다. 한반도 역사상 최강의 맹수로 통하는 오늘의 동물, 호랑이의 상대는요. 광활한 아프리카 초원의 평화를 단숨에 깨뜨리는 자, 흙먼지 가득한 광야부터 초원 그리고 늪지대까지 장소 불문 아프리카 동물의 왕으로 군림하는 최강 맹수 사자입니다. 두 맹수가 펼치는 놀랍고도 화끈한 비교 전쟁을 애니멀 플러스 호랑이 대 사자 대격돌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광활한 초원이 펼쳐진 아프리카의 오카방고. 이 몸이 바로 동물의 왕 사자님이시다. 평균 길이 5cm의 길고 굵은 송곳니와 사냥감을 덮칠 두툼한 앞발, 그리고 고양이과 동물 중 유일하게 무리지어 생활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수사자의 갈기는 침입자들의 공격으로부터 목을 보호하는 역할로 강한 우두머리 사자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우두머리 수사자는 약 10마리 이상의 암사자와 함께 생활하는데요. 암컷은 수컷보다 더 작지만 날렵한 체형이며 수컷과는 달리 갈기털은 없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확실히 구분되죠? 이 때문에 사자 무리에서 주로 사냥을 담당하는 건 암사자들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갈기털은 숨기기도 어렵고 무거워서 달리기에도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한반도 역사상 최강의 맹수 호랑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얼굴에 새겨진 위험 넘치는 까만 줄무늬, 그리고 사자보다 평균 길이가 더 길다는 송곳니. 씹는 힘인 치약력은 단단한 코코넛 열매도 단번에 박살낼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 특히 혀에 난 가시 같은 돌기는 사냥감의 살가죽을 벗겨낼 정도로 무시무시한 무기라고 합니다. 약 10cm의 발톱이 숨겨진 두툼한 앞발도 주 공격 무기죠. 호랑이 몸에 난 24개의 검은 줄무늬는 숲이나 습지에 숨어서 사냥감을 누리기에 딱 좋은 외형인데다 여기에 어두운 밤에도 사냥감을 쉽게 구별하는 시력까지. 이 정도는 돼야 왕이라고 할 수 있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서식지인 아시아 전역에서도 최고의 맹수로 불릴만 하죠. 호랑이는 영역 구분이 아주 확실한 동물인데요. 나무에 소변을 묻혀서 강한 냄새로 영역 표시를 하거나 또는 나무에 몸을 비벼서 채취를 남기는 방식으로 영역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짝을 찾을 때에는 영역을 벗어나 아주 멀리까지 떠나기도 한답니다. 한편 사자는 소수의 수사자와 다수의 암사자로 이뤄진 한 무리가 한 영역을 다스리는데요. 그중 우두머리 사자의 가장 큰 역할이 바로 다른 사자 무리의 위협에서 영역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침입자들을 발견하고 영역 표시를 하는 우두머리 수사자. 사자들끼리의 영역 다툼은 아주 치열하기로 유명한데요. 때문에 우두머리 수사자들은 침입자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젊은 수사자가 경고를 무시하고 영역을 침범하며 전쟁을 선포하는데요. 그러자 바로 전쟁을 위해 달려나가는 양측 사자무리. 우두머리 수사자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감히 우리 영역을 침범해 쓴맛을 보여주마. 암사자가 끼어들어 도와주려 해보지만 결과는 침입자 무리의 패배였습니다. 패배한 수사자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영역과 무리에서 모두 쫓겨나게 되는데요. 승자가 된 우두머리 사자는 영역을 지켜낸 건 물론 침입자 무리의 암사자들까지도 같은 무리로 데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 종과 대륙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호랑이들은 주로 산이나 습지에 많이 서식하는데요. 고란이나 사슴, 멧돼지처럼 호랑이의 사냥감이 풍부한 곳에 서식합니다. 일단 사냥감을 발견하면 조용히 접근하다가 어느 순간 빠르게 튀어나가 사냥감을 덮치는데요. 지구력이나 달리기 실력이 일반 초식동물에 비해 뛰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사냥감에 가까이 접근해서 덮치는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호랑이는 4km 밖에서도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추적할 만큼 후각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흔히 고양이과 동물들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호랑이도 수영을 못할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호랑이에게 도망칠 때 물속은 전혀 안전한 장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호랑이가 물을 좋아하고 또 수영에 아주 능숙하기 때문이라네요. 수영까지죠. 나야말로 맹수기의 팔방미인 아니겠어. 반면 사자들이야말로 물을 아주 싫어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물을 마실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피하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합니다. 축축해. 장마는 질색이야. 사자가 주로 서식하는 아프리카에는 건기와 우기의 비를 따라 이동하는 포유류 무리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사자들은 무리와 함께 모리 사냥으로 먹이를 쟁취합니다. 최대한 몸을 낮추고 먹잇감에 가까이 접근한 뒤 먼저 몰입꾼 역할을 하는 사자들이 사냥감 무리를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사냥감들이 깜짝 놀라서 한쪽으로 뛰어가면 무리에서 이탈하는 한두 마리의 사냥감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요. 이때 자폭해 있던 다른 사자들이 튀어나와 이탈한 사냥감을 집중적으로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놀란 사냥감들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뛰어가다가 늪이나 습지에 걸려 발걸음이 느려지는 순간 사자는 바로 그때를 노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 방식이지. 힘이 센 수사자는 더 커다란 덩치의 사냥감도 잡을 수 있는데요. 사냥감을 덮칠 때 앞발의 무게는 약 500kg 이상이라고 합니다. 해가 지면 사자들의 사냥은 더욱 활발해집니다. 어둠 속에서는 몸을 숨기고 가까이 접근하는 일이 훨씬 쉽기 때문이죠. 밤에 무리에서 떨어진 사냥감을 잡는 일은 사자에겐 아주 쉬운 일입니다. 낮보다는 밤 사냥을 즐겨하는 이유죠. 좋았어. 오늘 야식도 푸짐하겠구만. 그런데 오늘날 이들은 뜻밖의 아주 강력한 천적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죠. 사자들의 서식지인 남아프리카에서 이뤄지는 사자와 표범 등의 야생동물 밀렵 때문이라는데요. 특히 사자는 인간의 사냥감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동물의 왕을 잡아 성취감을 얻거나 가죽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역시 밀렵으로 인해 수많은 지역에서 멸종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특히 한반도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그 피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해로운 맹수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인 끝에 결국 한반도의 상징과도 같았던 호랑이는 이제 가죽만을 남긴 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최근 호랑이의 멸종을 막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노력을 쏟고 있다는데요. 다친 호랑이를 구조하고 다시 서식지로 돌려보내거나 야생 복원을 위해 인공 방사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 아프리카에서도 역시 다친 사자를 치료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야생의 본래 주인인 동물들이 사람에 의해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다시 원래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최대한 야생과 비슷한 환경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치료 후 야생 적응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지상 최고의 맹수, 사자 대 호랑이, 호랑이 대 사자의 대격돌. 지금까지 박진감 넘치는 사냥법부터 서식지와 먹이, 그리고 신비한 생태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럼 애니멀 플러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